임플란트 수술 편하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멈춰! 10초만 쉬었다 가도 될까요? 말로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쉽디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의사 문석준입니다. 치과 진료 참 무서운 게 많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진료가 뭘까요? 신경치료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랑니발치도 무서우실 수 있고, 그리고 간혹 스케일링도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진료들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시는 진료가 바로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해봐도 내 턱뼈 안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임플란트 기둥을 심는 수술이니까 안 무서우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이런 무서움 때문에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시고 계속 치아가 빠진 채로 방치되시거나 아니면은 빼야 될 치아를 빼지 못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떻게 말하면은 겁쟁이들을 위한 겁쟁이 임플란트가 없을까? 겁쟁이 임플란트는 바로 수면 임플란트입니다. 수면 임플란트라는 거는 수면 마취 하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걸 수면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진행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나 원데이 임플란트나 플랩리스 임플란트나 그런 임플란트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그냥 수면 마취 하에서 진행되는 임플란트 수술을 수면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겁쟁이 임플란트, 수면 임플란트가 뭔지 좀 더 알아보시려면은 수면 마취가 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수면 마취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거 전신 마취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수면 마취랑 전신 마취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취의 깊이, 마취의 심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얕은 마취, 가장 낮은 수준의 마취를 저희가 최소 진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취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의식화 진정이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 또 마취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깊은 진정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깊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전신 마취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점점 마취의 심도가 깊어지고 우리 그 환자분들의 반응도 점점 둔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낮은 수준의 마취를 저희가 최소 진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소 진정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얕게 내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진 느낌이 나고 두려움도 좀 줄어들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면은 의식화 진정이 되는데,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씩 잠을 자게 돼요. 하지만 잠을 자는데 아주 깊게 잠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말을 건다거나 자극을 준다거나 하면은 이제 다시 깼다가 또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화 진정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깊은 진정이 되는데, 깊은 진정부터는 이제 조금 더 깨우기가 힘들어져요. 아주 큰 소리나 아주 강한 자극, 강한 고통을 줘야지 일어나게 되고, 그만큼 이제 몸이 처지고 잠이 깊게 들기 때문에 이 신체적으로도 약간씩 억제되는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호흡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마취가 되고요. 마지막 단계 전신 마취가 되면은 어떤 고통에서도 깨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취의 심도에 따라서 마취를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치면, 보통 치과에서 말씀드리는 수면 마취는 위에서 두 번째인 의식화 진정 상태를 말씀을 드려요. 수면 임플란트다 라고 하는 것은 의식화 진정 요법하에서 진행되는 임플란트 수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잠이 깊지 않고 얕은 잠이기 때문에 말을 걸거나 자극을 하면은 얼른 일어나시고,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치과 치료하기에는 제일 적합한 상태의 마취 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가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웃음가스를 마시고 나면은 술이 취한 것처럼 알딸딸한 상태가 되는데 그냥 약간 진정이 됐다, 이 정도죠. 요거를 한다고 해서 잠이 든다거나 그렇진 않고, 겁쟁이가 약간 둔해져서 덜 겁쟁이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렇게만 돼도 사실은 겁이 많으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겠지만, 정말 겁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정도로는 이제 겁이 완화가 좀 덜 되시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치과에서 쓰기 가장 좋은 단계의 마취 단계는 의식화 진정이다. 그러면은 의식화 진정,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이제 수면 마취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들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프로포폴이겠죠. 프로포폴은 치과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치과에서는 보통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미다졸람이 가지는 장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상당히 안전해요. 몸의 기능들을 특별히 대단히 억제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잠이 들 수가 있고, 이 미다졸람이 특히나 안전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미다졸람의 작용을 반대로 해주는 역전제가 있어요. 플루마제닐이라는 역전제가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안 깨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 역전제를 사용해주면 바로 잠에서 깨기 때문에 혹시 못 깨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장점, 약간 기억을 잃게 돼요. 네. 앞뒤로 약간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사실 수면 마취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얕은 진정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깥에서 어떤 자극, 뭐 아프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중간중간 깨세요. 아파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수술이나 진료가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통째로 기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픈 기억, 좋지 않은 기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치과에서 겪었던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기억들도 다 기억이 안 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깨고 났더니 수술이 끝나있네, 약간 이런 느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받는 거랑 뭐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면 마취, 수면 임플란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임플란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사실 상당히 힘든 진료예요. 계속 입도 벌리고 있어야 되고, 마취가 돼서 통증이 없더라도 이 덜덜덜거리는 느낌이랑 물이 고이는 느낌, 요거는 상당히 힘든 느낌이거든요. 게다가 염증이 많거나 뭐 신체적으로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마취가 또 안 돼가지고 통증까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수술이 빨리 끝나더라도, 불편함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사실 경험을 안 할 수 있으면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임플란트를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수면 임플란트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겁쟁이거든요.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미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수면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수면 임플란트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겁쟁이의 기억을 지워주는 수면 임플란트를 하셔서 치료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쉽디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의사 겁쟁이 문석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